안녕하세요. 8주 동안 배운 우리 쭉 스위프트 문법들을 한번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강좌를 앞에 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쭉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쭉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스위프트 어제도 어떤 친구가 아주 좋은 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신입이에요. 4학년 지금 학생이고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의외로 objective C 조금 오래되고 좋은 회사, 그러니까 어,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들도 이제 최근 기술 당연히 스위프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지만요, 이렇게 좀 오래된 회사들, 좀 규모가 크고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오브젝티브-C로 앱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아까워서 아직도 오브젝티브-C로 약간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스위프트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이제 오브젝티브-C, 스위프트로, 그러니까 오브젝티브-C로 만드는 경우는 없죠. 이제 그런 회사는 가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앱들이 오브젝티브-C로 되어 있다 그러면 팀장의 마인드가 그거를 한 번에 바꾸기가 이제 겁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오브젝티브-C의 문법을 알아야지 그걸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스위프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굉장한 경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위프트랑 오브젝티브-C 문법만 알아도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그게 다 돼야지 이제 다른 것들을 추가로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오브젝티브-C, 스위프트 문법이 다 끝났으니까 이어서 이제 비슷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하고 나머지 좀 이제 다른 얘기들을 남은 시간에는 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iOS는 정말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쭉 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좀 조금 이제 좀 다르잖아요. 다른 분야랑. 그래서 괜히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멋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하면 안 되고요. 영어도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분명한 거는 조금 더 규모 있는 회사도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이제 잘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이제 어쨌든 그래도 모바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많죠. 모바일 시장은 점점 커질 테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더라도 iOS 개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코틀린을 여러분들이 접해보질 않았지만 나중에 코틀린을 혹시 혼자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그때는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언어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 넘어가죠. 옛날 얘기니까. 우리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작업을 했었다고 하고요. 쭉. 자, 여기 잠깐만 이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자, 보면 이제 스위프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버전 있고 가이드 투어가 있어. 간단하게 이제 스위프트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랭귀지 가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지금 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지금 단시간에 사실 8주 동안에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야 되는데 저만 고생하고 뿌듯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틀링 같은 거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많은 내용을 했어요. 이 많은 내용을 여기인 것보다 더 많이 하는 부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걸 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이거 다 뽑으면 뭐 몇천 페이지 될 건데요. 그거를 다 지금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스위프트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이런 게 있었었죠. 지금 이제 캐릭터, 인티저도 부울도 써봤고, 스트링, 보이드, 애니 오브젝트도 써봤네요. 자, 그래서 초기 값을 줬을 때는 여기를 안 써도, 자령을 안 써도 된다라고 했고, 이퀄은 양쪽에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 있었고, 그냥 더블형, 소점 있으면 기본적으로 더블형이에요. 여기도 이제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울형은 true나 false 값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캐릭터는 그 특이하게 이제 큰 따옴표로 한다. 근데 이제 유니코드 기반인 거 이미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코드로 해서 넣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캐릭터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고 싶으면 생략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스트링형이 기본이 됩니다. 스트링형은 이제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캐릭터들의 모음을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많이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escape sequence라고 해서 특별한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가 큰 따옴표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럼 그냥 하면 안 되고 역슬래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문자란을 넣을 테요. 이런 얘기도 저번 시간 했네요. 변수는 bar을 가지고 변경 가능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상수는 초기 값에서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이 값에서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애들은 굳이 변수로 만드느냐, 상수로 만들어라고 애플이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투플은 이렇게 어떤 변수, 여긴 상수네요. 렛이니까 상수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하게 되면 이게 대괄호면 배열이지만요. 이제 이렇지 않으면 투플이에요. 투플. 이 세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배열처럼 0, 1, 2라는 첨자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었죠. 얘를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안 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 언더스코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학기 쭉 지금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쭉 이제 스위프트 문법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옵셔널을 모르면 스위프트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옵셔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습도 시키고 그 했었는데 잘 아는 거죠. 이제 값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값이 없는 경우를 nil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 값이 없는 경우도 nil도 저장할 수 있으려면 옵셔널 변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표로 하거나 느낌표로 만드는 거 했었고요. 선언할 때 자령 뒤에다가 물음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unwrapping이라고 하죠. 느낌표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냥 풀면 값이 없는데 풀면 크래시 난다 그랬죠. 그럴 때 반드시 nil이 아닌지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랬고, 이렇게 비교할 때 여기 반드시 스페이스 하나씩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요거부터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이상한 구문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얘를 이제 nil을 대입하고 얘를 푸른 걸 nil에 대입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false unwrapping 할 때는 nil이 아닐 때만 풀어라. nil이 아닐 때 풀긴 풀 때 nil이 아닐 때 풀어라 이렇게 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if let이나 if bar에다가 옵셔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대입을 하면요. 이렇게 nil이 아니면 이제 여기 풀려서 옵셔널이 풀려서 여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자유롭게 일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nil이면 이 부분이 거짓을 해서 실행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얘가 이제 옵셔널 형인데 xx는 옵셔널이 풀린 그냥 10이라는 값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x에다가 10을 넣었지만 얘가 옵셔널형이기 때문에 옵셔널 10이 들어가요. x에는. 그래서 여기는 옵셔널 10인데 얘는 그냥 10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참이면 nil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 이것처럼 nil일 때는 여기 거짓이 되기 때문에 else로 떨어집니다. 여러 개 할 때는 if let, if bar을 컴마로 해서 여러 번 쭉 써주면 된다고 옵셔널을 사용하는 이유, nil 값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valueless state를 할 때는 nil을 쓴다고 했죠. 자, 형관할 때 as는 자식을 부모로 만들 때는 자식이 더 크잖아요. 부모 거 다 물려받고 자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업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그냥 as라는 걸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부모로부터 자식을 만들 때는 다운캐스팅, 상속관계에서 보면 위에서 밑으로 가잖아요. 다운캐스팅.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가 더 작기 때문에 자식보다 이게 캐스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앞에가 이제 부모 인스턴스고 뒤에가 자식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물음표나 느낌표를 이용해서 하는데, 항상 물음표는 결과가 옵셔널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스위프트에서는. 그래서
확신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느낌표는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하게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옵셔널 값이 아닌 일반 타입으로 반환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반환이 안 되게 되면 크래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항상 느낌표 쓸 때는 그냥 과감하게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물음표를 했을 때는 혹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크래시가 나지는 않지만 결과가 옵셔널 타입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는 다시 한번 옵셔널을 풀어주는 소스를 더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써요. 한번 이제 더 크래시 나는 것보다는 한 줄 더 써서 옵셔널을 푸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s와 느낌표, 물음표 이 세 개는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끼리 타입캐스팅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들이 되겠습니다. as는 자식을 부모로, as 물음표나 느낌표는 부모를 자식으로 할 때 쓰는 거다. 자, 타입 검사할 때는 이게 이런 인스턴스가 이런 클래스의 타입이냐라고 물을 때 하는 거고요. 타입이면 이제 true가 나옵니다. any는 범용 타입이라고 그랬고요. any 오브젝트와 any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게 any고요. any 오브젝트는 뭐 클래스 타입만 가능한 게 any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의 객체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얘는 클래스뿐만 아니고 구조체 열거형 함수 타입도 다 저장이 가능한 자료용이 any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는 자, 뭐 잘 알지만 이렇게 뿔뿔 마이너스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굳이 더하고 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에서 8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요렇게 쓰게 되면 5에서 8은 빼고 7까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최근 스위프트 문법에서 들어온 게 이렇게 끝을 안 주면요. 끝까지란 뜻이에요. 이걸 앞에 끝을 안 주면 처음부터란 뜻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요즘은 가능해요. 이걸 one-sided r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이거 많이 썼었죠. 니코하라슨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옵셔널 변수의 값이 nil이면 이렇게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썼었죠. 저번 주에. 그래서 얘가 이제 옵셔널형의 값들만 가지고 놓을 수 있는데 보통 마이 칼라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 옵셔널 값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nil이 아니면 옵셔널이 풀려서 들어가고요. nil이면 여기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값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이게 이제 옵셔널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 값을 주면서 옵셔널 nil이면 이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 아니면 nil이 아니면 옵셔널을 풀어서 깔끔하게 대입해라.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많이 쓰겠죠. nil 코알레싱 오퍼레이터 아주 중요한 이제 다른 언어에 없는 연산자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물음표가 2개입니다. 물음표가 2개. 이런 건 뭐 다 있는 거니까 넘어가죠.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제어문에서 for 입문이 있죠. 이렇게 이제 기존에 C어는 사용하던 스타일은 없어졌다. for 입문은 여기 이제 컬렉션이나 범위가 오고요. 상수명을 가지고 이 하나씩 가져와서 쭉 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하나씩 가져와서 하는데 굳이 이제 여기 X라고 써도 되는데요. 그럼 X를 안 사용하면 되죠. 근데 굳이 내가 X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럼 언더스코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Y라고 받으면 처음에 I가 1이 되고 마지막에 5가 되고 쭉 I의 값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긴 배열의 이름이 오고요. 배열의 이름이 오고 여기는 아무거나 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걔네를 쭉 출력을 해본 겁니다. 딕셔너리 키밸류 수상으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엄청 많이 예제를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 중에서 키와 밸류 값을 이렇게 여기다 찍어보겠다 라고 해서 여기는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키와 밸류 뭐 xy라고 써줘도 돼요. while는 뭐 똑같은 거고 do while과 똑같은 게 이제 repeat while이에요. repeat while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 라는 거죠.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 break 똑같고요. continue도 다른 언어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조건식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괄호를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 가드문 굉장히 많이 쓰죠. 가드문은 이제 if문은 요게 참일 때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는 건데요. 가드문은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거예요. 자, 보면 if문은 예를 들어서 요게 참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드문은 여기가 이제 조건이네요.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반드시 리턴 문장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 가드문에서는 여기 지금 밸류를 넘버에다 넣어놨잖아요. 옵셔널을 풀어서. 근데 이 넘버를 보통은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가드문은. 러핑된 넘버 변수를 가드문 밖에 있는 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위치문도 많이 사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언어랑 다른 점은 여기 지금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데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숨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나열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저를 이용해서 부가적인 조건을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로 해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false라고 쭉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 파라메타 막 혼용해 쓰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아규먼트라고 해요. 아규먼트. 그 다음 함수를 받을 때 함수 정의부에 사용하는 애를 매개 변수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파라메타 이렇게 다른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얘는 아규먼트, 얘를 이제 어떤 함수 안에 넣어서 가지고 놀 때는 걔를 파라메타라고 얘기합니다. 튀어나오는 값은 리턴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함수가 어떤 이제 이런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때 메소드라고 불러요. 함수 만드는 방법은 펑크라고 하고 매개변수 함수명, 매개변수 이름 타입 쭉 쓰고요. 반환값을 화살표 앞 뒤에다 써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펑크 함수 이름 이렇게 자료형 콜론 이렇게 쭉 오고요. 이게 이제 리턴형이 되겠죠. 리턴형. 그다음 호출할 때는 반드시 요거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형 앞에 두 개씩이 와요.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이렇게 온다 그랬죠. 물론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고 싶으면 언더스코어를 쓰고요. 아니면 내부만 있다 그러면 내부 여기 지금 x만 있다 그러면 얘가 x, y가 내부에서 쓰고 외부에서도 쓰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언더스코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호출할 때는 C 언어처럼 이런 거 엑스콜론 이런 거 쓸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죠.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소스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쭉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내부 외부가 동시에 XY면 내부에서도 XY를 쓰고요. 호출할 때도 XY를 쓰는 거였고요. 이렇게 외부 내부가 있으면 내부에서는 XY가 쓰이고 호출할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외부가 쓰인다는 거였고 외부를 생략하니까 C 언어 호출하듯이 이렇게 그냥 값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언어처럼 똑같아서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외부 매개 변수만 생략해서 얘만 그냥 쓰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objective C 배울 건데요. 거기에 호출 방식과 유사해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쭉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자, 디폴트 매개 변수를 equal 쓰고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원래는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매개 변수, 이 name이라는 애가 안 넘어오면 킴을 쓰겠다는 겁니다. 뭐 이건 다른 언어에도 있어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튜플로 해서 리턴할 수 있다는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가변시키고 싶을 때는 몇 개인지 뭐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 하고 싶다. 같은 형이죠, 물론. 그럴 때는 이제 점점점을 세 번 찍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해본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주소로 해서 넘겨주고요. 그 넘겨주는 변수 자료형 앞에다가 in, out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뀐 결과가 요 밑으로 와서 유지가 돼요. 다른 언어에서 콜바이 레퍼런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뒤에 나오죠.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이름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매개 변수들을 외부 매개 변수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콜론 있으면 콜론 나열하고요. 콜론의 개수가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몇 개냐? 하나죠. 그 함수는 쭉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외부 콜론 연결하면 되겠죠. 함수 이름 add 괄호 열고 first 콜론 second 콜론 괄호 닫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쭉 다 해보면 되겠고요. 클로즈업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코드 블록이고 이름이 없어요. 이건 지금 이름 add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없애버리고 이 중괄호를 앞으로 해서 열고 닫고를 하고요. 클로저라는 표현으로 in을 써줍니다. in을 써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클로저 표현식으로 만든 건데 얘를 호출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해놓고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 하면 되겠습니다. in이 있다 그러면 클로저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후엔 클로저 마지막 인자로 마지막 아규먼트 파라메터로 이렇게 클로저가 오게 되면 계속 쓰기 복잡하니까 아예 이렇게 뭐죠? 여기 이거 날려버리고 가로도 닫아버리고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후엔 클로저로 동작하는 건데 클로저들은 쭉 이렇게 축약형으로 쓸 수 있어요. 쭉 축약형을 써서 이제 쇼트핸드 아규먼트 네임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거 달러 모형,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애들이 이렇게 달러 쇼트핸드 아규먼트 네임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달러 0 더하기 달러 1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래스 상속 익스텐션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일단 끊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클래스 상속 익스텐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객체를 보통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위프트에서는 이 이제 데이터를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걔를 처리하는 애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 필드와 메소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어서 배울 objective-C에서는 이 프로퍼티를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또 용어가 다르니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를 프로퍼티라고 했고 다른 언어에서 얘기했던 필드를 이제 objective-C에서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건 다행히 같으네요. 자, 그렇고요.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 이름 부모 클래스 콜론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C샵에서랑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서 프로퍼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저장, stored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저장 프로퍼티는 반드시 초기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기 값이 있거나 옵셔널로 만들어져요. 옵셔널 변수는 자동으로 nil 값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init 메소드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줬고요. 얘네들을 찍어보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찍어내야 되잖아요. 인스턴스를. 그럴 때는 킴이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낼 때 다른 자료형처럼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디폴트 이니셜라이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니셜라이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호출해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좀 배울 때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킴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킴 인스턴스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메소드를 접근했던 거고 얘는 프로퍼티를 접근을 한 거네요.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클래스 안에는 일반 함수들은 이렇게 일반 함수는 이제 인스턴스 아까 킴 인스턴스가 가지고 놀고요. 여기 클래스나 스테이틱이 들어간 애는 클래스나 타임 메소드라고 해서 클래스가 가지고 놉니다. 클래스 특이하게도 many 자바에서도 스테이틱 메소드 있죠.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는 이 킴이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many 가지고 놀아요. many. 자, 두 개 클래스로 만들 때랑 스테이틱으로 만들 때 차이는 뭐냐? 클래스 키워드로 만든 클래스 메소드가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화할 때는
여기 지금 값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init 메소드가 필요 없는데요. 이 init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매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매개 변수로 해서 값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init 메소드가 있게 되면 기본적인 아까 눈에 안 보이는 디폴트 메소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안 되고요. 매개 변수 개수만큼을 반드시 여기다가 인티저 값으로 더블 0으로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 개수만큼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init 메소드를 designated initialize라고 해서 뒤에도 나오죠. 모든 프로퍼티를 다 초기화시키는 생성자입니다. 자, 셀프는 현재 클래스 내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셀프예요. 셀프. 자, 여기서 age가 있고 여기도 age가 있는데요. 이 age는 이제 이 init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죠. 여기 요거 weight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는 현재 프로퍼티를 가리키고 싶으면 self.ag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ge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얘를 요 값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1이었는데 이제 10이라는 값으로 변경이 되겠죠. calculated property라는 것은 따로 이제 얘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stored property를 가지고 계산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를 가지고서 get을 이용해서 이렇게 return을 하고요. set을 이용해서 값을 대입하고 이렇습니다. getter만 있을 경우에는 get 가로 열고 닫고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메소드 같아요. 뭐 리턴형이 있는 자료형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이게 이제 getter라는 거 calculated property getter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setter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setter가 있으면 요거 생략이 안 돼요. 생략이 안 돼서 다 써줘야 됩니다. 아까는 여기 지금 setter가 없으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return. 근데 이제 setter가 있을 때는 다 써줘야 됩니다. setter는 값을 할당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를 쓰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버로딩.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오버로딩. 그 다음에 뒤에 나오고요. 얘는 상속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우리 이제 UML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자식으로부터 부모로 이렇게 화살표를 빈 화살표를 올려주면 이제 그게 상속 관계가 되겠죠. 위에 부모를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자식을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하나만 올 수 있어요. 부모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만 올 수 있고 여러 개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가 혹시 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애들은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이렇게 상속을 안 받게 프로토콜은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프로토콜인지 부모인지는 이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고요. 그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an이라는 부모가 있고 man으로부터 스튜던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비어 있지만 실제로 스튜던트는 이쪽에 있는 애들 다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든지 age라든지 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상속받는다. 내가 없어도 부모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자식 쪽에서 부모 거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슈퍼점이라고 해요. 그냥 이닛 하게 되면 자기 거잖아요. 근데 슈퍼점 이닛 하게 되면 부모에 있는 거를 접근할 때 슈퍼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함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고 자식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있어요. 똑같은 메소드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여기 상속이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오버라이드라고 자식 쪽에서 붙이면 부모 거가 무시가 되고 자기가 만든 게 우선시 된다. 최우선이란 뜻이에요. 오버라이드.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익스텐션을 보면요. 기존의 타입을 확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익스텐션. 여기다 기존의 타입을 쓰게 되겠고요. 더블이라는 자료형이 있잖아요. 인티저 더블 뭐 이런 자료형을 확장하겠다라는 거고 어떻게 확장할 거냐? 스퀘어더라는 것으로 해서 프로퍼티를 추가하는데 더블형이다. 셀프 곱하기 셀프면 들어오는 이 더블형 현재 그 값을 셀프를 제곱하겠다라는 거를 스퀘어라는 의미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0이 my value에 있는데요.
마이밸류 W형이니까 원래 이게 점 스퀘어드 이런 프로퍼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만든 거예요. 추가로 여러분들 직접. 그래서 스퀘어드라고 써주면 이게 이제 여기 3이니까 339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W형 값에다가 바로 이렇게 상수값에다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형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확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확장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익스텐션 개념입니다. 자, 스위프트의 접근 제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스위프트에서는 뭐 이렇게 앞에다가 뭔가를 더 붙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거 없는 것도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꼭 스위프트에서는 액세스 컨트롤,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5개인데 디폴트가 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인터널이 기본이에요. 인터널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접근 수준이 높은 것부터 보면 오픈이랑 퍼블릭은 굉장히 높아요.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클래스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기본이 인터널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없으면 인터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감추는 거죠. 어느 정도 감추냐면, 자, 오픈이나 퍼블릭 같은 경우는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다른 건 뭐예요? 오픈은 클래스나 클래스 멤버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 클래스나 이런 데서 퍼블릭을 쓸 수가 없고요. 자, 인터널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 모듈의 모든 소스 파일은 사용되는 거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해당 모듈 외부의 소스 파일은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널은 해당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 접근이 인터널입니다. 기본 접근이.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프라이버시 있고 그냥 프라이버시 있는데, 해당 소스 파일 내에서만 하나의 그 소스 파일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파일 프라이버. 그 다음에 어떤 블럭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아주 제일 작은 접근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죠. 감추고 싶고 이럴 때를 이제 프라이버시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인터널이 기본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앞에다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앞에다만 쓸 수 있다 그랬죠. 오픈은 정말 가장 많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토콜 뭐 다른 언어의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가능하지만 이제 프로토콜은 여러 개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통 부모가 처음에 오고요. 부모가 없으면 다 나머지 애들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여기 이제 클래스나 뭐 익스텐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프로토콜이라고 써요. 프로토콜 이름을 쓰고 프로퍼티 명과 메소드 선언만 씁니다. 선언. 정의를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프로퍼티들을 쓰고 쓴 다음에 메소드들은 이렇게 선언만 함수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리턴형은 무슨 형이고 뭐 이런 것들만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하잖아요. 맨이라는 이걸 채택한다 그래요. 어댑트 한다 그러고. 그러면 얘네들 아직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을 넣어줘야 되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그래요. 프로토콜 준수한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내가 채택하는 것은 야, 너 좀 도와줘 런업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와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직접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준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열거형도 스위프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열거형. 원하는 값들로만 한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한정이 되죠. 방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열거형으로 해서 만들고요. 인용 케이스로 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해서 같이 이 열거형을 메소드도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거형이 이제 이 기능이 많아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로우 밸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들 체크해 보는 것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형 값을 갖는 열거형 같은 경우에도 살펴봤었고, 이게 중요하죠. 연관 값을 갖는 인음이라 열거형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케이스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매개 변수들이 자료형들이 오는 경우를 연관 값을 갖는 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바로 이제 옵셔널이 바로 연관 값을 갖는 열거형의 인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가 지금 연관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해요. 조금 어려운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에 자세하게 강의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값 타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클래스는 인스턴스 타입이다. 참조 타입이다. 구조체는 상속을 못하는 거고요. 구조체는 상속을 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게 장점이었죠. 얘네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라는 것은 위스와 하이스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만들어. 아무리 눈으로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클래스랑 구조체랑 이제 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기본 데이터 타입은 모두 다 구조체고요. 구조체고 제네릭 구조체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들 다 얘기를 했었고 상속이 클래스는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추가로 더 되고요. 구조체는 값 타입,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다 해서 이거 이제 했어봤었죠. 굉장히 중요한 예제고요. 콜바이 밸과 콜바이 레퍼런스 얘기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기본 자료형들은 다 구조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놀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언제 클래스를 쓰고 언제 구조체를 쓰나 그냥 간단한 것들은 보통 구조체를 쓰면 되겠고요. 이제 클래스는 좀 복잡한 애들은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옵셔널 체이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체이닝. 옵셔널에 대한 얘기는 다 했었고요. 프린트문 우리 많이 쓰는데요. 프린트 그냥 쓰면 그렇고 세퍼레이터랑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세퍼레이터는 이제 여기 출력할 때 거기 사이사이에 뭘 쓸 거냐고요. 터미네이터는 보통 이제 계행을 하잖아요. 근데 계행을 안 하고 옆으로 쭉 싣고 싶다 그러면 터미네이터 부분에다가 내가 뭔가를 써주면 돼. 스페이스 하나씩만 떼라 이런 거죠. 이렇게 프린트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 이런 건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옵셔널 체이닝은 보면 이렇게 이제 뭔가 프로퍼티나 메소드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건 뭐냐면 다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셔널 값에 옵셔널이 들어가 있고 그럼 계속 이프렛이나 이런 걸로 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나열해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닐 값이 나오면요. 여기서 전체가 그냥 닐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좀 뭐 옵셔널 안에 또 옵셔널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 할 때는 이렇게 옵셔널 체이닝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f에서 계속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옵셔널 체이닝으로 쭉 연결을 해버리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강제로 풀어버리지 라고 하면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닐 값이 있으면 여기서 크래시가 나는데요. 얘는 닐 값이 있어도 옵셔널로 일단 값이 최종적으로 옵셔널 값으로 튀어나와요. 닐 값이 있어도 관계가 없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마지막으로 튀어나온 애가 옵셔널 값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는 튀어나온 값을 한 번 더 옵셔널 바인딩이나 옵셔널을 풀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크래시가 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랩핑했을 때 크래시 나는 것과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도 크래시가 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많이 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옵셔널 체인을 쓰는 게 안전하다.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오류 처리, 에러 핸들링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함수라는 거고 함수 이름이고 매개 변수 없고 리턴형이 스트링형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throws 혹은 이렇게 리턴 값이 이제 보이든가 봐요. 이럴 때 throwed가 있고 이러면 얘네들은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이 함수들은 반드시 exception handling, 에러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에러 핸들링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 앞에다가 try라고 써요. try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두 블락으로 묶고 밑에다가 캐치 블락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패턴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았는데 throws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이제 init 메소드네요. throw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do try catch로 해서 뭔가 블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뭐 call can throw but it is not marked with try 뭐 해서 이런 try가 나오면 이거 exception handling 이런 거 안 했구나 이런 패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이고요. 제너릭 또 이것도 중요하죠. 제너릭이라는 것은 이제 꺽쇠가 있으면 제너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료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자료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자료형을 결정을 하지 않고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T형 꺽쇠로 쓰고요. 결정하지 않는 자료형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같고 매개 변수만 다른 함수들을 만들 때는 이제 제네릭 함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도 이제 일반 구조체랑 제너릭 구조체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름 뒤에다가 T형으로 해서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내가 자료형을 결정을 하면 좀 더 멋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컬렉션 타입들, 배열, 딕셔너리, 셋 이런 애들이 다 제너릭 구조체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빈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너릭 구조체 타입으로 해서 어레이인데 자료형이 자 결정하지 않는 자료형을 인티저로 하겠다 해서 빈배열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빈배열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그냥 이제 값이 있는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다 생략을 요거까지 해서 다 생략을 할 수가 있죠. 델리게이트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었죠. 위마다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아마 이해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픽업뷰나 이런 애들, 테이블뷰나 이런 애들이 아주 바빠요. 그래서 이제 델리게이트를 처음에 프로토콜을 채택을 합니다. 프로토콜들은 이제 델리게이트나 데이터 소스로 끝난 애들이에요. 대부분 두 개가 쌍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이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하라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얘는 필요한 데이터들 여기 지금 몇 개냐 뭐냐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을 땐 데이터 소스가 도와주는 거고요. 일단은 내가 만든 이 클래스에서 부모도 있겠지만 일단 프로토콜을 이렇게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채택 여기 옆에다가 쓰는 거를 채택한다고 하고요. 채택을 한 다음에 이제 피커뷰한테 내가 사용하는 피커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피커 이미지한테 야 피커 이미지야 여기 내 클래스가 너의 델리게이시야 라고 해서 셀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현재 클래스 안에서.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다가 여기서 필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준수가 되는 거고요. 필요한 애들 어떤 경우에 옵셔널로 되어 있는 애들은 필요할 때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런 애들도 이제 내가 필요하면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현을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피커뷰가 델리게이트이 뭔지 쭉 찾아보고 내 델리게이트는 셀프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내가 필요한 순간에 피커뷰가 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 거가 iOS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디자인 패턴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건데요. 그때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테이블 뷰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녹음이나 이런 거 할 때도 AV 오디오 플레이어 델리게이트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재생이 다 끝나면 뭐 할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카메라 앱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여기 카메라에 있는 뭐 사진들을 카메라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 메소드를 찾아서 이런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한 다음에 준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뒤에 있는 나오는 앱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법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앱들이에요. 거의 뭐 한두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앱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초기화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봤었죠. 이제 크게 designated initialize가 있고 convenience initialize가 있다. 기본은 designated initialize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프로퍼티는 다 초기 값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거나 옵셔널로 해서 없더라도 얘네들은 닐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랬죠.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당연히 init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항상 어떤 값을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다 초기화할 수 있는 애를 designated initialize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매개 변수 같이 써주고요. 여긴 셀프 점만 더 붙여줘서 얘랑 얘를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designated initialize는 반드시 이 프로퍼티 애들을 다 초기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하면 안 되고요. init 메소드들은 당연히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초기 값을 딱 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기 값을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이렇게 정한 거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venience initialize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은 designated initialize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니셜라이저가 많을 때 소스를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designated initialize를 보통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보조 이니셜라이저를 만드는 게 바로 convenience initialize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다가 convenience라고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게 이제 designated initialize잖아요. 걔를 이용해서 걔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추가해서 만드는 애들이 convenience initialize입니다. convenience initialize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convenience initialize는 주의사항으로 일단 위임하는 designated initialize의 위임하는 코드를 먼저 쓰고 자신의 코드를 나중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면 에러 나요. 그 다음에 이제 init 메소드 중에 물음표 느낌표로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애들을 failable initialize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닐 값이 옵셔널 값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failable initialize가 있는 애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쓰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옵셔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걔를 뭔가 옵셔널 바인딩을 하건 언랩핑을 하고 강제 언랩핑을 하건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죠. 지금 보면 물음표에서 이니셜라이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옵셔널형으로 받아야 되고요. 옵셔널이니까 풀어서 가지고 놀아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듦과 동시에 바로 또 풀어주거나 아니면 강제로 언랩핑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일반 변수로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옵셔널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가지고 놀 때 언랩핑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게 되겠네. 이 두 가지 방법은 available initialize가 이제 닐 값을 반환하고 이러면 크래시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 얘는 failable initialize구나 라고 해서 옵셔널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서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자, 이니트도 상속이 되느냐? 상속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조금 뭐 까다로운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두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뭐 다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컨비니언스 인셜만 상속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다시 뭐 이걸 얘기를
다 했던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init 메소드 이렇게 지금 required라는 init 앞에 required가 있으면요,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작성을 해야 되는 그 키워드가 바로 required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컬렉션 타입 뭐 최근에 이제 배운 거라서 조금 잘 알죠? 기본적으로는 array, 그 다음에 set 딕셔너리, array 배웠고 딕셔너리 배웠고 set 배웠네. 세 개 배우고 나니까 뭐 이거랑 이제 스트링이랑 네 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고차 함수를 써서 그렇습니다. 자, array는 그냥 배열이 아니고 연결 리스트입니다. 추가 삭제가 아주 자유롭잖아요. array는 일반 C 언어에서 얘기하는 배열이 아니고 추가 삭제가 바로바로 되는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얘기하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제너릭 구조체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렇게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값으로 해서 보통 이제 많이 안 쓰죠. 여기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조기 값을 주면 되겠고요. 타입 프린트 할 때 타입 괄호 열고 오브 다음에 뭔가 쓰게 되면 걔가 무슨 형인지를 출력을 해줘요. 빈 배열 만드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다. 주의사항, 빈 배열을 만들고서요, 값을 이렇게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지요? 어디? 여기. 자, 여기서 일단 let으로 만들면 안 되죠. 빈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바로 해서 만들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펜드로 해서 값을 추가하고서 그 방이 생기는 거죠. 방도사 안 생겼는데, 그야말로 방이 안 생겼는데 거기에다 첫 번째 방에다 1을 넣어라, 이거 안 돼. 크래시 납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다른 배열처럼 생각하면 반드시 어펜드에서 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값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방에다 1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번엔 첫 번째 방에 10으로 넣어줘. 이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방에 값이 없는데, 첫 번째 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1을 넣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쭉 넣고 싶을 때는 이제 0이라는 애를 5번 넣어라,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문으로 칼라스 배열의 이름이고요. 여기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하나씩 나와요. 레드, 그린, 블루가 나와서 그걸 출력해 본 거고, 몇 개 있는지 카운트, 비어 있는지 is empty, 뭐 다 기억나죠? 최근에 좀 했던 거라. 자, 그 다음에 first, last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들. 항상 이제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볼 때, 이거 이런 게 빈 배열이면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반드시 옵셔널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옵셔널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엘리멘트 다음에 물음표가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옵셔널을 풀어서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범위를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추가할 때, 제거할 때, append 하는 방법, 컨텐츠 오버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remove 하는 거, 어떤 곳에 있는 것을 insert 하겠다, 마지막 거 remove 하겠다, 뭐 더하기 하겠다, 더하기 equal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가 있고요. 최소값, 최소값 너무 많죠. 정렬하는 거, 그 다음 소트, 리버스, 소트도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소티드도 있네요. 소티드. 원본은 그대로 두고 싶을 때는 소티드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oined, reduce 이런 고쳐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맵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좋은 소스들을 보면 이 맵을 많이 써요. 자, 고쳐 함수 잠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고쳐 함수에는 맵과 필터와 reduce가 있고요. 뭐 일국 시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클로저 표현식을 좀 알아야지 고쳐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다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고쳐 함수를 알려면 여기 shorthand argument name $0 $2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다, 두 번째 매개 변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쭉 이제 줄여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맵은 컨테이너가 담고 있는 각각의 값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은 함수에 적용한 후에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반환하는 겁니다.
기존 컨테이너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 거 조심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맵이라고 쓰고서 여기다가 뭐죠? 지금 뭡니까? 여기 있는 클로저를 써주는 거예요. 클로저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클로저에서 기본 형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쇼트핸드 여기 뭐죠? 쇼트핸드 아규먼트 네임을 알게 되면 여기 달러로 해서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얘가 이런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맵을 사용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스트링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맵이 있고 컴팩트 맵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옵셔널 값들을 가지고 놀 때는 컴팩트 맵을 사용하면 nil 제거하고 옵셔널 값을 다 옵셔널 해제하고서 가지고 놀수 편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필터는 컨테이너가 담고 있는 각각의 값을 조건에 맞는 새로운 값만 추출해서 반환을 하는 게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인 애들만 쭉 해서 필터해서 여기다 반환해줘. 리턴 값을 여기다 지금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맞는 애들만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reduce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내부의 값을 하나의 통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라. 아니면 얘네들을 뭐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reduce해서 result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쭉 더한 문자열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곱해라 라고 할 수 있고 초기 값은 이렇게 그때 이제 더하는 거니까 0 곱하는 거니까 1 이렇게 주면 되죠. 이제 이런 형식을 모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거를 reduce를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reduce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절대로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스위프트 문법을 좀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고차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뒤에 보면 뭐 RX 스위프트나 뭐 이런 데서 또 쓰이고 이러거든요. 그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스크립트는 이제 getset에서 마치 함수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계산 프로퍼티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서브스크립트라고 쓰고 리턴형을 써주고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얘네들을 첨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서브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딕셔너리 보면 딕셔너리 이제 키 밸류 값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딕셔너리도 뭐 많이 해봤었는데 딕셔너리는 이제 키 값 가지고 밸류 값을 얻을 때 항상 옵셔널로 나온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옵셔널로 나온다. 이렇게 키 값 가지고 밸류 값을 체크하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셔널로 나와요. 없으면 당연히 nil이 나오고요. 그걸 그대로 수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옵셔널을 풀어서 사용한다는 거를 이제 조심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삭제할 때는 nil 값을 넣거나 키에다가 아니면 remove value 이런 식으로 키를 설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변경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값을 오버라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업데이트 밸류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인문으로 해서 여기 이제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한번 전체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밸류를 따라하고 싶으면 두 개를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keys, values라는 걸로 하면 키만 가지고 놀 때, values만 가지고 놀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할 때는 이제 sorted 이렇게 해서 뒤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렬할 수도 있고요. 키나 value로 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나 밸류 가지고 어레이 만들 때는 스트링 어레이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에서 쭉 만들 수가 있고요. 몇 개인지 똑같죠. 카운트 비어 있는지 is empty. 자, 셋은 이제 하나만 요 중에 어디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판단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중복해서 안 들어간다 그랬죠. 셋을 만들 땐 셋이라고 쓰고 자료형 쓰고 괄호를 닫고 하게 됐습니다. 자료형들 여러 가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셋의 값을 넣을 때는 insert 쓰고요. empty set 만들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초기 값을 set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지 체크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insert 하는 거 그 다음에 insert 똑같은 거 insert 하면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었고, 포인문으로 해서 셋을 가지고 놀 때는 여기가 이제 셋이 지금 프루트네요. 거기서 F 하나씩 끄집어내면 쭉 하나씩 나오는 거였는데 순서는 없다 그랬어요. 소티드에서 볼 수 있다 그랬고, 셋은 이제 인터섹션, 교집합, 뭐 예를 들어서 유니언하게 하면 합집합이에요. 얘랑 얘랑 합집합. 그 다음에 뭐 소티드는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요. 인터섹션은 교집합, 서브트랙팅은 차집합, 인터섹션 시메트릭 디퍼런스는 여집합입니다. 우리 집합 수학에서 배웠던 그 집합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 is subset, 그 다음에 초집합, superset, 서로 소집합, disjoint냐 이런 것들까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형으로 true, false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지 비교할 때도 이렇게 이퀄을 쓰면 되겠고요. 이런 거 이제 터치 이벤트하고 한 17장에서 사용이 돼요. 자, 문자열 보면 스트링 해서 문자열들은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 줄 하는 거 유니코드 기반으로 해서요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고 얘도 당연히 이제 반은 리처블 캐릭터와 스트링의 차이 얘기했었고 포인문으로 해서 문자열을 쭉 해서 가지고 놀 수 있었고 연결하는 거 더하기 할 수 있고 어펜드도 할 수 있고 보관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서로 다른 자료는 안 된다. 연산이 안 된다 얘기했었고요. 더하기 꼴도 가능합니다. 유니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카운트는 개수를 반환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 엔드 인덱스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지나간 다음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했었고 추가 삭제하는 거, 뭐, insert, remove substring, subrange, 뭐 이런 것도 했었고, substring 만들어서 걔를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 얘기했었었죠. 그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 앞에 있는 것들 체크할 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체크할 때, 해서 has, suffix,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왜 또 나오네요. 자, 오늘 잠깐 ARC인데 레퍼런스에는 스트롱이 기본이고 윅이나 언어운들을 이용해서 사이클하는 거를 스트롱 레퍼런스 사이클링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윅은 이제 옵셔널 타입인 경우에 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타입에선 언어운들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방금 했었던 거니까 그 오브젝티브C랑 스위프트랑 비교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깔끔하게 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